세상에 떠도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진해장터의 유래. 충청북도 청주의 진해장터에는 진해를 위한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진해장터에서 몇십 리 떨어진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복양하는 순이가 살고 있었다. 순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밥과 옷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복양하였다. 순이는 아버지께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다. 하루는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조그마한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순이는 두꺼비가 불쌍하여 밥 한 숟가락을 떠주었다. 두꺼비는 고맙다는 듯 눈을 끔벅이고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갔다. 그 후로 두꺼비는 끼니 때가 되면 순이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순이는 밥을 주었다. 그러는 사이 순이와 두꺼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강아지만큼이나 되었다. 어느 날 장터 마을에 큰 진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해를 물리칠 방법을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진해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하여 당집을 짓고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물로 바칠 처녀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처녀를 사오기로 하였다. 순이가 사는 마을에도 이 소문이 퍼졌다. 순이는 안 못 보는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몸을 팔기로 결심하고 처녀를 사러 온 사람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데리러 올 날짜를 약속하며 순이에게 흔쾌히 돈꾀를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그날부터 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지금까지 일해왔던 집을 찾아가서 어른에게 인사하고 아버지를 부탁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유서를 써서 돈과 함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두꺼비한테 밥을 듬뿍 퍼주며 이젠 너와도 마지막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밥 줄 사람도 없을 테니 실컷 먹고 이제 너 갈 대로 가거라 하고 눈물을 흘렸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장정 두 사람이 순이네 집으로 왔다. 순이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다. 순이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당집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은 순이의 손과 발을 묶어 당집 안의 넓은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제를 지냈다. 제를 다 지내자 사람들은 순이만 남겨두고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순이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친하게 지내던 두꺼비였다. 순이는 매우 반가웠지만 몸이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저 두꺼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는 사이 첫 딸기 울었다. 그러자 당집에 촛불이 꺼지며 찬바람이 일고 천장에서 붉은 불빛이 비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천장을 향해 푸른 빛을 쏘아 올렸다. 천장에 있던 진해도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겨루기 시작했다. 푸른 불줄기와 붉은 불줄기가 어우러져 맹렬히 싸우기를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하더니 마침내 천장에서 무겁고 커다란 것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처녀의 시체를 거두려고 당집의 문을 열었다. 흉측한 진해가 바닥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 있었고 혼절하여 쓰러진 처녀 옆에는 두꺼비가 죽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순이가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그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순이를 뒤따라와서 독을 뿜어 진해를 죽이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도 죽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훗날 사람들이 이 장터를 진해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기숙사 침대의 여자아이.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입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학교는 경기도에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많아 기숙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빈 방도 거의 없었고 입구 쪽 방은 전부 찼습니다. 당시에는 나이도 많아 어떻게 적응하나 했습니다. 관리 계장님께 부탁드려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1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복도 끝인데다 창을 열면
몇 년째 농작을 하지 않는 마른 논이 보였습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친한 룸메이트 2명과 함께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튿날 컴퓨터와 침구들을 가져와 본격적인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친구 자취방에 간다고 해서 혼자 짐을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이 오후라서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는데 시골이라 초봄인데도 추웠습니다. 2층 철제 침대였는데 2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붙이고 조금 지났을까 멀쩡하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다시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찬바람이 불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분명히 창을 닫은 기억이 났습니다. 오싹해졌지만 이 새벽에 기숙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미친놈 소리를 듣기에 불을 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진처럼 침대가 흔들려 화들짝 깼습니다. 침대는 멀쩡했습니다. 아마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1층으로 내려와 잠을 잤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돌아온 룸메이트와 이야기하다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얼마 뒤 나와 그 친구의 컴퓨터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아예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 갑자기 어제처럼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일어나도 멈추지 않기에 친구의 장난 같아서 밑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미동도 없이 잘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머지 저도 침대를 같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곧 잠잠해졌습니다.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많이 피곤했던지 제가 침대를 흔든 것도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몸이 허해졌나 싶어서 그날 밤은 반대편 침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원 코드를 뽑고 잤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콘센트를 빼놓았는데 말입니다. 무서워서 바로 불을 켰는데 다시 보니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허해졌나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보약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누웠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제가 잤던 반대편 침대에 어떤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침대를 잡고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는 침대에 봉이나 모서리를 잡지 않고 어제 제가 머리를 두었던 곳에 손을 뻗고 흔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전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돌아 누웠습니다. 밤새도록 떨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야 잠들었습니다. 옅은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깨웠지만 아침잠이 많은지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2층이 더 따뜻하다는 말로 설득해서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가니 친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는데 책상 위에서 침대를 흔드는 꼬마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장님께 말씀드렸으나 당연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사정을 해서 겨우 바꿀 수 있었고 그 방에 들어간 다른 친구들 역시 저희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방에선 여전히 어린아이가 나타난다는 괴담이 있고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은 모두 꺼려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